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뉴스에서 굳이 이슈화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어야 할 리스크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각 사안마다 깊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큰 덩어리를 중심으로 이런 리스크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슈들을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 딱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이슈들을 얘기해 볼게요. 오늘 다룰 주제들이 향후에 우리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특히나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긍정적인 해석보다는 위험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리스크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다룰 예정이에요. 네. 시청자분들은 리스크를 다룬다고 해서 그럼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런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다룰 주제들을 먼저 얘기해보면 미중 무역전쟁하고 지소미아 사건을 먼저 다룰 건데요. 그리고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닥칠 새로운 문제점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저희 방송에는 증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가미된 12월에 닥칠 악재성 기사 문제도 잠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미중 무역전쟁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 분위기는 좀 개선되는 느낌이던데요. 네. 우선 현재 우리 경제에 가장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면 단연 미중 무역전쟁에 관한 얘기가 될 텐데요. 우리 국내 경제는 미중 간에 겪고 있는 경제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2년 이상의 시간을 고통받고 있었어요. 최근에야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합의가 이루어질 듯 하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는 중국이 특허나 저작권 같은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심기를 달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기준을 낮추겠다고 하면서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른 나라나 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 기준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잘 지키겠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미국도 중국한테 혜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가 관세 완화 같은 뭔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겠죠. 아무튼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1차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내용은 향후에 미칠 한국의 수출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쭉 피해를 보고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웬걸 미중 무역전쟁이 향후에 극적으로 타결되게 되면 우리 경제에는 오히려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새로운 시각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무역전쟁이 잘 처리되면 우리한테 당연히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러한 의견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중 무역전쟁이 잘 해결돼서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교역이 늘어나게 되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에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도 중국에 뭔가 혜택을 줘야 되니까 관세 완화를 통해서 중국 상품의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이에요. 이게 둘이서 싸우다가 화해한 거니까 중국하고 미국 둘이서 화해하는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교역량을 늘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까? 네,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 주도형 혹은 생산 주도형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중국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역 상대국 중에서도 1, 2위에 해당하는 국가에 속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의 수출 상대국이 이 두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두 국가가 자기들끼리 잘 합의해서 서로 간의 교역량을 늘리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두 나라 간의 수출과 수입량을 늘리게 되면 반대로 우리의 수출량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원래 무역이라는 녀석은 교역 국가 간에 맺어진 공정한 가격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이번 미중 무역전쟁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을 통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특유의 외교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어요. 해외 전문가들은 특히나 우리 한국같이 중국이나 미국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미중 무역전쟁의 합의의 결과에 따라서 연간 최대 50조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게 적당한 선으로 매듭지어지면 우리한테 좋은 건 맞는데 이게 미중 두 나라 중심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더 유리하게 매듭지어지면 우리한테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런 시각의 의견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부분에 중국이 치고 들어가고 중국에 수출할 부분에 미국이 치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혹여나 이런 전문가들의 예상이 맞다면 내년도 우리 경제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갈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잘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냥 미중 무역 전쟁 분위기 좋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좋아질지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소미아 문제는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다음은 얼마 전까지 국내 이슈의 중심을 끌었던 지소미아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지소미아 사건을 보면서 한국판 브렉시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더 커진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딱 그 말이 맞네요. 해결된 것 같지만 해결 안 된 일. 네.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번 지소미아 종료일을 좀 유보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해결해야 할 숙제를 내일로 뒤로 좀 미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소미아라는 사건 자체는 한일 간에 겪고 있는 외교적인 갈등을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 갈등으로까지 확산시킨 문제인데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진 불편한 외교 문제를 수출 규제라는 수단을 통해서 경제 문제로 끌고 온 게 일본 정부였다면 그 경제 문제를 다시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시킨 건 우리 정부였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안보 문제의 해결 여하에 따라서는 다시 우리 국내 경제 문제로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가 변수도 많고 파생될 수도 있는 문제도 많이 안고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그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언제 또 부각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총선 전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다시 한번 이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게 한일 문제가 다시 부각돼서 지소미아 사건이 다시 시끄러워지면 일본의 제재도 더 노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요. 사실 최근에 한일 지소미아 사건을 두고서 한국이 이겼네, 일본이 이겼네 하면서 말들이 참 많은 상황인데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말은 우리가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더 비싸게 수입을 했다는 말도 되니까 우리 역시도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제 말은 양 국가가 입은 피해의 규모를 떠나서 두 국가 모두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니까 어느 누구 하나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인데요. 어찌됐든 이번 지소미아 같은 그런 사건은 막연히 결정을 미룰 수만은 없는 문제니까 조속히 합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안보 문제가 부각이 됐을 때 경제적인 문제로 전이되기 쉬운 구조의 나라인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지소미아 사건을 부각시키지 않고 조용히 좀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관련된 리스크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세 번째 이슈는 최근 국내 기업들을 두고 알려지고 있는 신용등급의 하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국제 신용평가회사로 알려진 무디스에서 내년도 한국 기업들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무더기로 강등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왔어요. 예, 그 얼마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주력 업종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실적 악화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신용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의견인데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 개인들하고 마찬가지로 돈을 빌렸을 때 신용등급이 중요하게 작용해요.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높은 개인이나 기업이 될수록 더 많은 자금을 보다 싼 이자에 조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년도 우리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말은 그만큼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말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익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니까, 거기다 현재 세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업을 경영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인데요. 점점 기업을 경영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말은 그만큼 내년도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되니까 다시 한번 내년도 경제에 대해서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들의 신용 전망에 대한 요번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기사에서 세부 기업들의 이름도 이미 언급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이름이 궁금하시거나 세부적인 추가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된 기사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 신용등급 하락이 실제로 일어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겠네요. 요 세 가지가 현재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리스크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지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가끔씩 너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어서 우려돼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라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마지막 내용은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증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많이들 놓치고 계신 부분이 지금부터 소개할 이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지난 3일에 아람코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석유 회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주식 상장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아, 아람코.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우디 최대 국영기업이죠. 네, 맞아요.
시가총액이 무려 2,000조가 넘을 걸로 예상되는 기업으로 우리로 치자면 삼성전자 가치의 거의 7배에 가까운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큰 거대 공룡 기업이 기업 공개를 하면서 세계의 거대 자본을 빨아들일 예정인데요. 12월 5일에는 최종 주식 가격을 통한 기업 가치를 결정할 예정이니까 아마도 12월 중순 이후에는 상장이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시가총액 2,000조 이상의 기업이 상장한다는 말은 우리 국내에 들어온 해외 금융자본들의 유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해외 금융자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한국 증시에서 수급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기업 실적 악화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근처에 엄청 큰 가게 하나 오픈돼서 그리로 손님 모이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네, 맞아요. 전문가들 의견은 대충 시중에서 1조 원 전후의 금액 정도가 유출이 가능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수든 종목이든 가격을 올리는 주체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야 되겠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내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향후에 우리나라 경제나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소 부정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리스크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함께 위험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